자, 지난주는 또 방송을 못했어요. 지난주 못하고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인데 제가 방송을 하면 시장이 안 좋아요. 금요일마다 맨날 이런 것 같아. 지금 사실상 무슨 약간 좀 불운을 갖고 오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이미지가 기운이 안 좋은가?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예, 인사들 한 번씩 하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우리 지금 PD님이 저 이제 컴퓨터 좀 세팅을 해주고 계신데 예, 인사 한 번씩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들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서들 오시고 어서 온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구나. 제가 그죠 온 거니까 그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 번씩 하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참 진짜 그냥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오늘 아마 좀 기운들이 많이 좀 빠지실 것 같은데 제가 금요일장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우리 뭐 신 대표님이나 하 대표님은 거의 이제 매일 하시잖아요. 매일 이제 방송하시니까 전략적으로도 약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하실 때 좀 유리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너무 좀 급변하죠.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시황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아마 전략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뭐 말씀드릴 시간이 사실 조금 제한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요 시간에 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어서 오세요. 예, 인사들 한 번씩 해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만 밀리는 게 아니라 어제도 빠졌죠, 그저께도 빠졌죠, 그죠? 3일 연속 지금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 좀 나타나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이제 또 이제 고민거리가 그거죠. 내가 현금이 없는데 갖고 계신 종목이 밀려. 그럼 올라가는 거 있으면 또 항상 고민이잖아요. 빠지는 걸 팔고 저거 올라가는 거 붙어야 되냐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또 갭이 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장을 계속 대응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 시장이 사실 초반에는 좀 괜찮았지만 중반, 초중반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시장 그다음에 대응 전략 그것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건강이요. 지금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허리가 안 좋았어요. 등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갖고 그 자리에 좀 앉거나 움직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오늘은 뭐 이번 주는 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억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다음 주도. 자, 뭐 일단 뭐 시장 이야기 한번 좀 할 텐데 여러분들 인사 한 번씩 또 해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스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다시 등록하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인사 한 번씩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시장 핸드폰을 좀 보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뉴스나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컴퓨터가 사용하는 건 하나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노트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 시청자분들 글 올려주시면 인사, 그것도 해드리거나 질문 제가 확인하는 이제 그런 창이니까 어떤 자료 보기에는 사실 조금 그게 있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프를 세게 휘두르면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골프는 제가 한 몇 번 해보긴 했는데 공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 조그만 공 맞추기 진짜 힘들어. 골프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좀 흥미가 좀 붙어야 되는데 흥미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되겠다 그러고 나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딴 거지 했죠. 그러시구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 좀 있어요. 우리 질문 사항 있는 거. 지난번에 우리 피디님 그거 설문조사식으로 했죠. 저희.
예, 여러분들 자세히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너무 디테일하게 해드리긴 못할 거예요. 근데 업종에 대한 이야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오늘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전략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마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걱정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일단은 뭐 업종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략적인 거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일단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거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또 상황 보고 답변 드릴 거 있으면 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인사 감사드리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일단 뭐 지수 먼저 좀 볼 텐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참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저도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하죠.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방송을 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2월부터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관세 부과는 아직은 시작이 안 됐으니 관세 부과가 좀 가까워지면 여러분들 좀 조심하자. 그래서 현금 비중은 좀 있으셔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최소 현금 비중이라는 건 각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최소 현금 비중을 여러분들 생각 안 하고 시장 대응하시면 3, 4월은 좀 힘들 수 있다고. 그래서 3, 4월 달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우린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무조건 100%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부터 여러분들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질문 궁금하신 건 좀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10시 특징주 뭐 시장 수급 근데 시장 수급 앞서서 제가 이제 시장 이야기할 때 지금은 우리가 미국보다 조금 강했다고 최근에 약간 우쭐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스닥 그 코스닥 보시면은 미국이랑 좀 같이 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경계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요거 좀 잡아드릴 거고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떤 뭐 차트 이야기 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거 제가 오늘 뭐 삼성전자 이야기나 일정 뭐 이런 것들 좀 갖고 오긴 했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집중해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 유튜브 보면 훈남돼요? 지금? 그래? 조금 초췌하지 않아요? 유튜브 보면? TV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예.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라면서요. 진짜 제주도 방어는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 좀 보실 텐데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이번 달에 흐름이 안 좋죠. 지난달에도 흐름 안 좋았는데 이번 달에 미국이 6% 빠졌어요. 참고로 6% 밀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특히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요. 나 벌었던 거 다 깨먹었어요. 아니면은 물론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제가 어제도 사실상 한국경제 그 와우넷에서 여러분들 그 주간 베스트로 공개 방송을 좀 하고 오긴 했는데 지금 일단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계좌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자꾸 고고싱 좋은 종목이 그러니까 항상 좋은 종목은 있어. 근데 걔가 계속 가길 기대하는 거는 올바른 전략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포인트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장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대응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우리 아까 하 대표님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우리가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3월 17일 날 보시면은 요 10시에도 삼성전자는 최소 어디 5에서 15%까지는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다른 종목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수급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죽는 시장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특징인데 하나가 올라가는데 그 하나가 삼성전자면 다른 애들이 온전히 수급이 붙을 거냐. 약간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3월 17일이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3월 17일 최근에 불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2월 달에도 한번 매수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나스닥이 15% 정도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고점 대비. 그다음에 최근에 좀 반등이 들어오죠. 삼성전자라고 무조건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사실상. 예.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도 작년에 많이 빠졌고 올해 바닥을 좀 길게 지금 만들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미국이 지금 빠졌는데 미국이 빠졌다 올라올 때나 빠질 때 반도체가 좀 덜 빠져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시면은 반도체가 대장이란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 지금 빠졌지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다. 나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이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매매하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가라는 건 항상 이렇게 빠지면은 반등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빠졌을 때 반등 들어올 때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빠졌다가 횡보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횡보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패턴으로 보면 U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V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 번 빠지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반등 사이즈가 약하면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되돌림이 최소한 30에서 50% 정도 올라와야 어떻게 바닥을 잡을 조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올라올 때 반등은 세게 했는데 여기서 물량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 야, 그건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의 복귀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분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반등을 했으면은 많이 밀리면 안 되고 빠졌으면은 최소한의 반등 사이즈는 30% 이상 올라와야 우리가 이제 그게 추세가 좀 바뀔 수 있겠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반등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하락이 멈춘 거라고 보세요? 반등이라고 보이세요? 하락이 멈춘 거라고 보세요? 반등이라고 보세요? 하락이 멈춘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중요해요.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등이 안 나왔다 다시 빠질 때 밀려요. 예. 그래서 요 포지션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그 답을 몰라. 예. 저도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빠졌으면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하락이 멈췄다. 그럼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등의 사이즈면은 진짜 약하잖아요. 그죠? 반등의 사이즈면 이건 진짜 약한 거예요. 반등의 사이즈면 진짜 약한 거고, 그러면 진짜 약하면 눌렸다가 이게 반등이면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걸 아직 확정 지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4월 2일 날 사홍화세 부과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세 이슈가 어저께도 뉴욕 증시는 뭐예요? 낮기 시작해서 올랐다 다시 빠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게 반등이면 반등 사이즈는 정말 실망스럽고 하락의 기운이 또 다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계좌에 최소한의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은 그 현금이 있으면 근데 그 현금이 많아야 되냐 아니면 적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현금이 굳이 많이 필요 없죠. 왜? 상황 보다가 삼성전자 정리하고 그 현금 갖고 또 저점 매수에 또 가담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건 아직까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반등 사이즈입니다. 아니면 이게 지금 하락이 멈춘 겁니다라고 지금 단정지어서 저도 이야기 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그대로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하락이 멈춘 거면은 반등이 또 나올 때 사이즈가 있을 거고 상승이면 약하니까 어떻게 다시 빠질 거니까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미국이 다시 밀려.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지금 그동안의 흐름 왜냐하면 1, 2월 달, 3월 달은 상대적으로 좀 셌죠.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센 건 맞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이 센 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보시면 어때요? 그래도 하락이 조금 낙폭이 좀 줄어들긴 했네. 그래도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면 어떻게? 그 따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진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나는 좀 바닥에서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 내용을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예. 이 시장 내용을 지금 무조건 읽으시라.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크냐면 물론 이제 수급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하긴 하지만 당장에 빼기보다는 한번 그래도 반등을 조금 더 해주고 밀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다음 주도 그렇고 일단은 너무 대응 못할 정도의 다이렉트 하락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까지는 좀 감안해서 보시면은 좀 좋겠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는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대비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 특징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 되게 좀 중요한데요.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뭐 지금 사실 유튜브 방송 출연하신 분들은 다 와우넷에서 또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와우넷에서 운영하는 힌트 계좌 수익률은 얼마? 저희 회원분들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한 누적 1, 2, 3월 달이에요. 20%가 넘어갑니다. 특히 3월 달 같은 경우도 플러스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시장 포인트를 잘 읽고 욕심을 조금 늘릴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수급 블랙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아까 누가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몰랐네. 삼전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이 빠진다. 우리 신원이 박 대표님이 아까 보니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서 기회를 잡는 부분도 있지만 지수가 최근에 올라가죠. 근데 주가는 빠져요. 특히나 코스피 가는데 코스닥은 죽죠. 삼성전자 가니까 다른 것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소 장세예요. 시소는 무조건 뭐예요?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몸무게가 무거우고 나보다 무거워야 내려오면은 내가 올라가는 게 시소 장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소 장세의 특징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에요. 왜? 엇박자가 잘못되면 내가 하락하는 엇박자를 계속 얻어맞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시소 장세의 특징은 여전히 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면 클수록 그 해당 종목이나 업종이 갈 때 다른 것들이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돈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탁금이 많이 빠졌죠. 예탁금이 최근에 보시면 내려오고 있어요. 왜 이거 갈색이거든요. 그럼 예탁금이라는 건 지금 고객들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 그러면 그 돈이 줄어들어. 그러면 그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 자금이 빠진다는 얘기. 근데 신용잔금 어때요? 올라가죠. 잔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품이 껴있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탁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변동성 자체가 나타날 때 굉장히 과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모든 게 풍족하게 흘러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이게 사실상. 예.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되는데 얘가 먹을 때 나는 굶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은 조금 더 이전보다 어떻게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요거 삼성전자 주도주가 부각되며 다른 업종 수급을 빨아들이는 그림이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사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 수급을 보면 오늘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급락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왜? 삼성전자 오늘 매수하니까 외국인 2천억 매수, 선물 매수. 코스닥도 18억밖에 안 파는데 기관들은 오히려 600억 매수죠. 오늘 코스닥. 근데 오늘 시장은 급락이죠. 힘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은 매도지만 어차피 외국인들이 사주면 기관들은 뭐 괜찮아요. 사실상. 자,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애들이 죽어.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게 조정받으면 다른 애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받으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될까?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삼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경제적으로는 뭐 그렇죠. 상당히 또 그거 하긴 한데 시장에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빠져. 그러면 다른 업종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대응 잘했어요, 아니면 그동안에 대응 잘하고 있어요라는 게 너무 또 자랑처럼 느껴지면 또 그 대응을 못 하신 분들께는 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게 항상 방송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긴 한 끝이 올라가죠. 예.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올라오겠지.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지금 딱 그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근데 그거를 지금 살 거냐 아니면 물려 있느냐, 그 차이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가 눌리게 되면 단기 급락 업종 기초 반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발생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장이 빠졌을 때 누가 센지는 분명히 나와요.
누가 센지 분명히 나오다고. 제가 오늘 지금 그 작년에 연간 베스트 하고 회원분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꼭 보통 참여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채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종목 4개를 드리고 왔어요. 종목 4가지. 반도체 2가지, 헬스케어 하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업종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드리고 왔고 저희 회원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건데 신규분들도 이제 매수하시라고 이제 문자를 좀 드리고 왔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다 올라가죠. 지금. 그죠? 3가지 다 올라가. 하나는 조금 제자리예요. 3가지 지금 다 반등이죠. 시장 폭락하는데 얘네들 빨간불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는 반도체가 주도주 성격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봐요. 그다음에 지금 뷰티 쪽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만큼 오를 거냐가 또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참 내 머릿속에 본전을 지우시는 게 상당히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도 이야기 드린 거지만 전체적인 시장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 놓고 포트폴리오를 그려 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지금 오늘 잠깐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어려운 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핫다 한다고 괜히 또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건데 HAB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질 때는 누군가는 계속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강한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돼요. 예. 잘 보셔도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강한 건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지 지금 딱 보시면은 여기서 포인트도 여러분들 2가지예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나스닥이 반등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하락이 멈춘 거냐에 따라서 뒷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반등이다라고 보면은 이 반등이 작으니까 더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하락이 멈춘 거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랐다가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이 올랐을 때 강도가 좀 세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일단은 상승세를 같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지금 2가지 포인트예요. 센 게 더 가기도 해요. 저는 항상 그래서 2가지를 같이 삽니다. 신고가 종목을 사기도 하지만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있죠. 강한 종목, 그러니까 강세 종목을 편입하고 홀딩하고 아니면 단기 낙폭과대. 단기적으로 20-30% 빠진 것들은 기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매수 기준,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요 2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 2가지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업종이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도주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지금 좀 중요한데 어찌됐건 주도주는 반도체나 뷰티고 그다음에 빠진 것들도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헬스케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도 뭐 있을 건데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됐다고 여러분들 너무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락장에서 항상 기회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냐면 강한 종목입니다. 그럼 강한 종목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있는 건데 그 강한 종목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징을 아셔야죠. 특징. 그러면 강한 종목의 특징. 왜냐하면 근데 낙폭과대인 종목들도 괜찮아요. 예. 낙폭과대 종목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위치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정 잠깐만. 일정은 좀 이따 보고 시장 먼저 잠깐 좀 볼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풍산도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고점 한번 경신했죠 이때. 예, 고점 한번 벗기 전에 어제 빠지고 오늘 빠져요 이게. 근데 구리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도 한번 좀 포인트 좀 잡아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아까 질문 올려주신 것들 한번 좀 볼까요? 질문 모음 집어넣겠죠, 피디님? 제가 일일이 다 그건 한번 올려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죄송한데 자리에 계신 분들 아까 그 질문 내용이잖아요. 한 번씩 좀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채팅이 많으면 제가 올려보기 좀 쉽지 않아서. 예. 그러면 또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계속 올리세요. 채팅 활성화되면 좋잖아.
아까 올리셨던 질문 내용 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답변 못 드리고 지금 그거 당연히 했으니까 그거 좀 받으려야 되니까 그거 일단 좀 올려주세요. 자, 오늘 하이닉스가 4%, 삼성전자가 1.9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밀리고 오늘 뷰티 쪽 일단 괜찮네요. 메디톡스, 휴젤 이런 것도 이제 반등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에는 사실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찜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뷰 자체는 너무 부정적은 아닌데 많이 위축돼 있으실 것 같아. 이게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강한 종목이라는 게 꼭 추격 매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하락이 좀 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의미 있는 저항대를 뚫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계좌는 20%가 넘어가죠. 오늘도 왜냐하면 수익으로 아마 전환됐을 거거든요. 예. 아까 봤을 때는 약수익이었어요. 그럼 3개월에 여러분들 20%면은 좋죠. 왜? 한 달에 7% 꼴이니까. 제가 추구하는 전략이 5에서 10%.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잡으시면 한 달에 5%만 1년 내내 가실 수 있으면 1년에 7, 80% 수익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내 실력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면 구조상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게 여러분들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먹을 거냐 중간에 나는 여기가 조금 왠지 찜찜하니까 중간에 나는 좀 내려올게의 전략으로 갈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공매도 부분들. 공매도 제기 앞서서 공매도 이제 이번 달 말에 시작이 되죠. 대차 잔고 증가 종목이 많은데 대차 잔고 증가 종목이 많다. 어떻게 시작을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공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물량이 많은 게 무조건 빠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관관계가 사실 지나고 보면 크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잔고가 많다. 빌린 주식에 대한 잔고가 많다. 그러면 거기서 쇼커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오히려 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큰 리스크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게 지금 시행되기 전이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비싼 종목은 약간 뭐예요? 매물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많이 오른 게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조금 잡아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기준점은 사실 그거죠. 장기 이평선과 이익도입니다. 많이 올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밸류 어떤 평가를 하는데 밸류 평가는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들어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00%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고 근데 최근 시장이 방산이 약하고 조선이 좀 밀리잖아요.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좀 밀리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크게 나오는 건데 최근에 뉴스가 조금 우려감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하나씩 툭툭 치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받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 계속 움직일 거냐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것들이 그 공매도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거는 확인하고 싶은 요인 정도에 좀 불과하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그냥 제 생각은 그러면 한번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다. 약간 이제 그 색깔이 좀 세요. 공매도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내용이지 이게. 예. 미국이 아직은 좀 불안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국내도 그동안에 강했다시피 그러니까 강했던 흐름이지만 다시 약화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거를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국장 대응할 때도 무조건 여러분들 레버리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신용 미수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현금 비중 관리만 잘해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무조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먹었던 거 금세 토하는 거지. 예. 왜냐면 내가 몰빵해서 현금이 없어. 근데 샀는데 바로 마이너스 10%야. 근데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내가 살 현금이 있으면 10%짜리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또 그게 금세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서 계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원전 관리고 미장에서 아직 안 좋지 않아요? 뉴스케이 파워라든지 오클로 이런 것들 아직 좀 부진하던데. 예. 그래서 일단은 원전주는 우리나라랑 지금 세트잖아요. 사실 AI랑 세트라. 예. 투자 에빌리티 어떻게 됐나? 근데 원전주 일단 박스권이긴 해서 뭐 너무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BHI도 그렇고. 예. 그냥 적당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현대건설
이런 것도 SMI 관련주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뭐 삼성물산도 요즘에 좀 편입된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 얘네들한테 뭐 탄력이 지금 부여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해요. 근데 로봇주는 내가 지금 들어갈 거냐 조금 더 빠지면 들어갈 거냐인데 이거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걸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탄력이 좋은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하이진 RNM이나 최근에 보시면은 뭐 그다음에 클로봇이나 유일로보틱스나 원래 대장은 레인보우였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과 연관이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로봇주가 한 번 더 민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무조건 고점을 또 넘을 건지는 아직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낙폭과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있어요. 낙폭과대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애들이 하락이 단기적으로 크게 발생하면은 기술적 반등. 왜냐하면 바텀 피싱을 하려고 하는 수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그걸 노려서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대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42만 원짜리가 29만 원 됐어. 고점에서 거진 뭐 30% 정도 밀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장이었던 애가 대장인지 아닌지 이 업종에서 아직은 알 수 없어. 앞으로 올라갈 때. 근데 중요한 건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생기냐면 저항받았죠. 여기 쌍봉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쌍봉으로 밀렸어. 그러면 지지선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지선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 다음 저항은 어디 21선이에요. 예. 왜냐면 이게 추세선이기 때문에 21선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로봇이나 어떤 성장주를 매매를 하신다고 본다면. 근데 그 타이밍이 봐요. 오늘 바로 매수냐 아니면 조금 있냐 이제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니까 제가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목마다 좀 달라. 예. 사실상 저희 오늘 회원분들께 제가 아침에 문자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주가 하나가 있어요. 예. 하나 헬스케어 2개 반도체. 근데 로봇주가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로봇주는 전략이 중요해. 왜? 결국에는 여기서 샀는데 더 빠졌는데 더 사서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분할 매수가 잘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문자를 드렸어. 근데 이제 그 전략대로 갈 수 있는가가 지금은 좀 중요하지만 제가 그러면 분할 매수는 안 될 것 같고 한 번만 매매할게요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조금 더 어떤 기준들에 맞추시긴 하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 시장 올라오면 가치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 21선 내지는 진짜 짧은 5일선이에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내가 어떤 업종을 보는데 이거를 추세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이거 탄력은 아직은 좀 살아 있는 것 같아. 왜? 옛날에 대장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밀려서 탄력이 살아 있으니 저는 그냥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로봇주도 포함시키셔야 될 범주에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HF는 어려워요 사실상.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지금 빈 껍데기잖아요. 빈 껍데기라는 표현이 뭐냐면 결국에는 신약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보충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한번 밀었죠. 이번에도 또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보충하라고 했는데 보충이 안 됐나 봐. 그래서 또 똑같이 빠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는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시장 경험이 많아요. 진짜로 그 여기 와운에서 많은 파트너 분들도 계시고 한데 경험이 많아. 20년 정도 됐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 경험 많이 해봤는데 개인들이 진짜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하이릭스 하이리턴이 많고 뭐 아니면 도가 진짜 많은 게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바이오는 여러분들 실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냐라는 게 개인들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불닭볶음면이 맛있어. 근데 우리 피디님도 좋아해. 주변 사람들도 좋아해. 여기저기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외국인도 먹어보더니 맛있대. 그러면 그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고 이 상품을 파는 기업에 대한 판단이 쉽게 되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그런 게 있나? 우리가 랩이라도 들어봤어.
연구실 여러분들 들어가 보셔가지고 얘 상황이 어떤지 얘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 분야가 아니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측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뭔가를 얘기를 드릴 때 한 다리 건너서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또 이제 쉽지 않은 건데 확실한 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노이즈가 많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급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급에. 예. 근데 수급이라는 게 사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이용당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설령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이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도 제가 회원분들께 막 핫따라 한다거나 이래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이해를 하고 나오면은 그냥 어느 정도 만약에 10% 손실 보고 각오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뭔가 이제 대응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대응이 바로바로 안 되시는 분들은 완전 리스크가 커지는 거니까. 예.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왜냐하면 약간 운빨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매수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말씀드린 대로 빠지고 있는 걸 사도 되고 올라가는 걸 사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비율로 보면 반반, 반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빠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글쎄 방산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뷰티도 여전히 보고 있고요. 헬스케어도 여전히 보고 있고요. 야 그러면 다 사라는 거냐? 근데 다 사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다 사야 된다는 거 아니고 그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야 되니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기회잖아요. 왜?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아. 시장에 빠지는 종목이 많으면은 그만큼 싸진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싸진 종목이 많으니까 난 뭘 살 건지 그 선택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앞에 나는 그게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회랑 고기 같이 좋아하시는 분 중에 회가 더 좋아요, 고기가 더 좋아요? 회 고기 같이 좋아하시는 분 중에 회 고기 뭐가 더 좋아? 뭐가 더 좋으세요? 고기? 회 고기? 근데 뭐가 더 좋지만 둘 다 좋으니까 그때 조금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 오늘은 뭐가 좀 땡겨 이런 게 계속 바뀌죠. 주식도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돌돔 저도 돌돔 뷔페 가면은 먹을 게 너무 많아. 근데 뷔페 가시면 여러분들 하나 몰빵해서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골고루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다양하게. 어떤 스타일이세요? 또 뷔페 가시면 하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그것만 그냥 뽕 뽑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는 편이에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골고루. 그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싼 거 위주. 그죠 여러분들. 저도 그때 근데 그게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저도 뷔페 가면 한 가지 좋아하는 것만 먹었어요. 예를 들면은 평소에 잘 먹을 수 없는 거 어릴 때 막 육회 막 초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드니까 지금 안 그래요. 뷔페가 귀찮아. 왜 갖다 먹기가 싫어. 일단은 그게 좀 있고 가면은 그냥 골고루 먹어보고 한 번씩 이렇게 가보고 이거 괜찮네 그럼 한 두세 번 정도 더 먹고 그냥 끝내요. 시장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야를 좀 넓히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업종에 꽂혀 있으면 그거 갖고만 수익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IT 좋아 그러면 IT 가자. 반도체 반도체 좋아 반도체 가자. 뭐 헬스케어 좋아 헬스케어 가자. 지금 시장의 기회인 건 뭐냐면 신고가 종목이 더 신고가도 날 수 있지만 낙폭과대 종목도 움직인다라는 게 여러분들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잡으실 수 있으면 돼요. 골고루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고. 굳이 내가 한 가지만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특정 업종이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을 해. 봐봐요. 아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 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월 중순까지 여러분들 대장이었죠. 그럼 그 빈자리 또 누가 메꾼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월까지 메꿨네. 굳이 따지고 보면 왜 탄력 좋았던 애가 신고가를 한 번 더 낸 거니까. 근데 삼성전자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남대 빠질 때 이제 올라가네. 그죠? 근데 하이닉스 보시면 또 어때요? 남대 빠질 때 이제 올라가네. 그죠? 바톤 터치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시야를 폭넓게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소외되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무조건 100% 완벽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한쪽에 내가 너무 많이 꽂혀 있어. 왜? TV 보면은 야 엔터 좋은 얘기 많아. 근데 엔터 좋은 얘기 많이 나올 때 여러분들 뭐예요? 저는 팔고 나왔거든요. 또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왜냐면 이런 증거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봐봐요. 저희 회원분들께 드렸던 문자입니다. 2월 20일 날, 2월 27일 날 보세요. 하이브 전량 리딩 제외 수익 축하합니다. 언제 2월 말이죠. 25만 4천 원 이상. 하이브 JYP 84,500원 이상 50% 일부 차익대 이거는 이날 이쪽까지 설정해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2월 20일에서 말까지 엔터는 전량 차익이에요. 언제? 작년 10월부터 엔터는 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물려 있었지. 그럼 10월부터 뭘로 전환해? 수익 전환. 근데 이제 물량을 물려 있는 분과 새로 산 분들의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엔터는 2월 말에 여러분들 고점 찍고 어떻게 해? 급락이잖아요. 근데 2월 말에서 2월 초중순에서 계속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엔터는 뭐 사실 뻔한 거 BTS 완전체 기대감, 그다음 볼핑 월드 투어 기대감, 관세 지금 어떻게 영향을 덜 받는다. 그다음에 중국 어떻게 대화 가능성. 그죠? 근데 보시면 2월 고점이네. 고점. 내려오죠. 그러니까 일정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의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수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저는 무조건 지금 그래서 저는 기술적 차트쟁이에요. 요즘엔. 근데 차트쟁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 분석을 끝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끝내놓으니까 차트쟁이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날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어떤 일정이나 실적이나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엔터 지금 보시면 여러분도 어때요? 다 팔았죠. 그럼 뭐 이 자리에서 지금 다 팔았는데 APR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도 매수했고 APR은 어떻게 불타기 이런 식의. 근데 APR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가 많을 때는 조심하시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시겠죠? 예.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릴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거를 설거지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근데 시장 특징은 뭐냐고요? 계속 주도주가 바뀐다고. 탄력 좋은 애가 한두 달 올라가면 그 다음 걸로 바톤 터치가 돼요. 또 그 다음 걸로 바톤 터치가 된다고. 그럼 뭐냐면 지금 시장은 시소 장세라고요. 하나가 눌리면 하나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버스는 어떻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오는데 버스가 계속 바뀌는 거지 업종이.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조정받고 이제 많이 쉬었다 하는 게 또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뷔페의 비율을 왜 했냐면 뷔페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양하게 드시는 분들은 시장의 업종을 다양하게 보시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다양하게 보시라고. 다양하게. 근데 보통 하나 꽂혀 있는 분들은 하나만 봐요. 그러다가 저기 급등 나온다 그러면 와 해서 우르르 몰려 들어가고도 대응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 그 강한 특징을 이해하고 그 업종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제가 이번에는 어디가 좀 중요한 것 같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뷰티, 구리 쪽 요 세 가지. 그럼 요 세 가지 말고 다른 거는 아예 못 가냐? 그런 건 아니죠. 예, 반등은 나오긴 하겠지. 왜? 지금 같은 장세는 시장이 많이 밀렸잖아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코스닥이 지금 밀렸어. 근데 이렇게 반등 나오면 꼬리가 생기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 따라가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당연히 종목은 시장이 많이 밀리면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다 같이는 좀 들어오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치. 퐁당퐁당 잘해야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박스권 장세는 여러분들 부지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많이 먹기 쉽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자, 일단은 반도체도 올라오지만 방산도 또 금방 올라왔네요. 현대로템도 좋아졌고 하나에어로도 좀 일비꼴이 달고 LIG 넥슨도 좀 올라오고 키움증권도 좋아지고 있고. 예. 그게 러브연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데요. 이게 추세가 좀 길어져요. 추세가 좀 길어져요. 추세가 좀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문자 내용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봐봐. APR이 여러분들 요즘에 대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2월 달에는 계속 APR을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어. 52,000원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잡아드릴게요. 조선주 좀 이야기 드릴게요. 조선주. APR을 2월 달에. 근데 APR은 2월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부터 샀던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불타기가 됐어. 자, 근데 중요한 게 APR 이렇게 보시면은 패턴이 어때요? 박스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박스권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제가 업종 나열해 드렸죠. 세 가지. 뷰티, 반도체, 구리. 요 세 가지 중에 박스권 지금이라도 유지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보시는 건데 중요한 건 APR 요때 잡았죠. 그다음에 이전에도 샀죠. 이전에도 샀죠. 거래 정지 되기 전에도 샀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사실 좀 길어지니까 에이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수는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타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케어 주력 종목 두 가지입니다. 휴젤과 APR이었어요. 근데 APR은 싹 정리했죠. 최근에 반등할 때. 더 못 가서가 아니라 그냥 조금 매물소 하라고 일단 보내줬어요. 왜 다시 사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 보시면 52,000원에 5만 원대 산 물량이 7만 원이면 40%예요. 여러분들. 그죠? 40% 수익이에요. 40%. 30% 40%예요. 그러면 그 구간들이 우리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두세 달 정도나 아니면 그 이상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들은 뭐 반등이 얼마 들어오냐 한두 달 정도 들어와요. 저점에서.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두세 달이나 한 달 정도 바닥을 잡고 상승할 때는 좀 길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타도 쳐도 되고 추세로 봐도 된다는 얘기지. 휴재도 마찬가지. 저점 한번 깼죠. 근데 그 뒤에 급등 50% 올랐어요. 50%.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주력이니까 우리가 이 덕을 많이 본 거예요. 2, 3월 달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굴려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찾는 거는 당연히 제가 이제 찾는 건데 지금도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게 봐봐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조선 먼저 좀 말씀드리자. 질문이 들어와서. 자, 조선도 박스권 플레이는 가능하겠어. 삼성중공업이 일단 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선은 우리가 미국 MRO 있잖아요. 방산 쪽. 예, 이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근데 이제 수주가 안 들어오면은 사실 이게 재무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조선도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이게 고점 대비 밀려서 그렇지 추세가 아직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기회이기도 하고. 왜?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는데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또 많이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조선주들이 다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 있어요. 근데 조선주 지금 대장은요 하나그룹과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이 탄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 근데 좀 같이 보세요. 예. 저는 조선주도 지금 고점 대비는 좀 빠져 있으니까. 근데 조금 달라요 이게. 삼성중공업 보고 1,400원 밀렸는데 얘가 많이 밀렸다고 급락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은 좀 살아 있고 시장이 여기서 조금 돌리면은 기초 반등은 좀 같이 해줄 수 있다. 그 정도 딱. 예, 그 정도예요. 그러면 매수하는 입장과 홀딩하는 입장이 사실 어찌 보면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둘 다 주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제 주도주였던 애가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있지.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너 좀 많이 먹었으니까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좀 쉬어. 이럴 때 삼성전자가 빠질 때 그런 애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일시적으로. 예, 일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초 반등 가능성 유무. 업종은 지금 가는 것도 좋고 밑에서 많이 빠진 것도 좋고 두 가지는 같이 보자는 얘기죠. 다만 기존 주도주였던 애가 반등했을 때는 무조건
추세가 전환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박스권 많이 이야기 드리지만 봐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진짜 매매가 쉽거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 근데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너무 늦게 쫓아간다거나, 그러니까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는데 수급이 좋아. 그럼 그럴 때는 내가 리스크 관리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구간을 적어도 어떤 위치인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비싸게 사느냐 아니면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면은 재료는 살아있느냐 없냐. 그럼 재료는 살아있으면 아직 탄력은 살아있으니 여기서 손절하게 되면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지.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하이닉스 무슨 패턴 같으세요? 하이닉스 무슨 패턴 같으세요? 하이닉스 무슨 패턴 같아요? 요거 너무 쉽지 않나? 하이닉스 무슨 패턴 같으세요? 무슨 패턴 같으세요? 하이닉스 참 제가 좋아하는 차트기도 해요. 박스권이잖아요, 이거. 그죠?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여러분들 항상 보셔야 될 거,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하이닉스는 요 자리 팔고요. 여기서 반등할 때 나머지 다 팔았어요. 언제 샀는데 작년 12월 달에. 예. 12월 달에 10에서 15% 삼성전자랑 같이 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때 물렸고, 삼성전자 물려있던 건 지금 이제 빛을 보는 거고, 하이닉스는 빛을 보다가 중간에 어떻게 꺼진 상태지.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 같이 가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박스인데, 이 박스가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몇 개월이에요? 작년 7월부터. 기간이 길어요. 그죠? 7개월 넘죠? 그럼 7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박스를 만들었네. 근데 여기 최고점이 뚫릴 자리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죠. 이런 것들은. 근데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가 꼭 지금 사세요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매수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뚫릴지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럼 당연히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실력인 건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당연히 의미 있게 보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이쁜 차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풍산도 지금 마찬가지고. 자,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지금 5년 평균값이 5년치예요. 5년치. 구리값이 5년치인데 이렇게 보시면 2021년, 22년 고점을 24년에 넘었다가 이번에 또 넘길 것 같아. 근데 구리는 우리가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필수 금속이에요. 왜? 전기가 쓰이면 다 여러분들 전선이 들어가는데 전선은 뭘로 만들어요? 대부분 구리로 만들죠. 전기 전도성이 구리가 이제 가성비가 가장 좋다. 뭐 백금이나 이런 거 쓰인다고 하긴 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 신고가가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리 얘기는 저는 맨날 드려요. 근데 구리는 뭐 LS나 풍산이나 이구산업이나 대창이나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구리 관련주 다 해보여요. 근데 구리 가격이 여러분들 영향을 주는 거 뭐 있을까요? 구리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구리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구리 값이 오를 만한 그럼 이유는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올해만 20% 넘게 올랐거든요. 구리가. 예. 그럼 구리가 여기서 더 올라서 이걸 고점을 넘어가야 구리 관련주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리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선 설비.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라는 게 있으니까요.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수요는 수요 공급이 있죠. 그럼 공급인 요인, 구리를 우리가 이제 광산에서 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구리를 공급을 만회하는 지역이 칠레죠.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칠레예요. 근데 칠레가 지금 올해 1분기 대비 현재 그러니까 9개월 연속, 그러니까 9개월 만에 최저치의 생산을 기록했다고 하고 1월 달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4% 생산량이 줄었대요. 예, 칠레에서. 그러면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애가 공급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수요가 일정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은 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국이 전 세계 구리 수요의 50% 차지.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금속에 최강 제품에 관세 매겼죠. 3월 10일 날 시행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이 여러분들 구리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행정 서명을 했어요. 왜? 구리라는 금속이 안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예.
근데 요건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지금 구리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어. 그러면 중국도 부양책 때문에 어떻게 구리 수요가 증가가 되죠.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어떻게 관세 부과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그다음에 칠레도 어떻게 공급을 줄여버리죠. 그러니까 뭡니까?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 내지는 공급 증가, 그러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5년 평균치가 넘어가게 되면 관련주들도 박스권이 뚫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단타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 추세예요. 추세라고.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 드린 거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풍산이 근데 그저께 고점 찍었잖아요. 근데 얘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시죠. 나도 야 그럼 구리 관련주 지금 좀 사놔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추세기 때문에 이 추세 기다릴 수 있는 분들만 수익 날 수 있어요. 예. 그죠? 아까 이 구리 여러분들이 차트랑 똑같잖아요. 이거. 얘도 박스권, 풍산도 박스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근데 풍산은 구리 가격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방산이기도 해요. 왜 155mm 포탄 생산 수출 그죠? 예. 155mm 여러분들 K9 자주포 이런 것들 실리지 않습니까? 뭐 전차나 이런 데도 또 실리고. 근데 중요한 건 유럽 애들이 제일 중요한 게 유럽 애들이 지금 그동안에 너무 좀 평화로운 어떤 삶을 살았어서 무기 생산하는 그런 어떤 생산 기지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무기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 어떤 포탄이 없으면 깡통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포탄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번에 많이 수출한 거 아니에요, 풍산이. 그래서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야, 한국아 이거 좀 줘봐.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할 때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사면 그거 이제 미국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제 가긴 했는데 포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입니다. 같이 체크해 두시면 너무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지금 구리 관련주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는 단기적인 추세도 물론 봐도 되긴 하는데요.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엔 한번 이렇게 뚫잖아요. 이렇게. 예. 오리온도 그렇고. 오리온은 이제 음식료지만 이것도 지금 박스권 뚫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펌텍코리아도 그렇고. 뭐 파미셀도 마찬가지고. 예. 다 한 번씩 뚫리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박스권은 무조건 시장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스권만 해요 요즘에. 왜? 이것저것 머리 아파. 많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 자리에 매수했고 5만 원 초반에 다 팔았어요. 팔고 나서 급등했거든요. 다시 근데 급락인데 황화리튬 국내 1위잖아요. 전고체. 근데 2차 전지 못 가니까 같이 밀리는 거예요. SDI다. 그전에는 혼자 갔는데 이제는 뭐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걔네들이랑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음봉이 너무 크니까 못 넘으니까 어떻게 다시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는 체크가 좀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지수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네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건 아니고 올라오니까 방산 쪽이 낙폭이 좀 줄어들죠. 코스닥은 지금 소부장 쪽으로 매수 좀 확대되고 있고 헬스케어 좀 올라오고 조건으로는 아주 좋아 지금. 여러분들 매매 시기가 조금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저도 아까 뭐 뷔페 이야기를 했지만 편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업종 대장은 무조건 다 골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 대장이라는 거는 뭐 예를 반도체 누구 대장, 자동차 누구, 뭐 금융 누구, 뭐 헬스케어 누구. 왜냐하면 업종으로 제한시켜 버리면 그 업종에서 분명히 잘난 애가 있거든. 근데 그 잘난 애는 시장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업종을 구분하고 그 업종의 대장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구분해 두시는 게 너무 좋지. 그러니까 결국 부지런해야 돼 이거 진짜로. 예. 박스권 장세는 진짜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텔레그램에 구독 신청해 두십시오. 요거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사진 좀 찍으시지. 요것도 텔레도 요거에 구독 신청하시면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올려드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은 건데 정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니까. 예. 정보가 있어도 그 정보가 진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이해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 뷰티 쪽이나 이런 거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차트 한번 잠깐 좀 볼게요. 바이오 플러스 휴메딕스 잠깐만 LG화 그 여러분들 우리 종목 하나 제가 관심 종목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좀 깔끔하게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관심 종목 반도체는 아니에요. LG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릴 각오가 돼 있는 분들 손절할 각오가 돼 있는 분들만 관심 있게 좀 보자. 예, LG화학입니다. 다 그러니까 뭐 내용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1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가 요게 좀 있어요 지금. 1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와 주가 그동안 많이 밀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LG화학이 화학 석유화학 기업에서 브랜드 파워가 5등인가 그래요. 제가 근데 그 순위가 계속 변해요. 근데 10등 안에 맨날 들어가던 기업이야. 예. 10등 안에 맨날 들어가던 기업. 근데 지금 그 동안에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 때문에 업황 때문에 많이 밀렸죠. 근데 얘가 지금 2차 전지 소재이기도 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영향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메인 캐시카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랑 엮일 수도 있고 다른 소부장이랑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랑 엮일 수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미국의 열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포스코 여러분들 원래 2차 전지로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본업에 충실이 되는 그러니까 충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LG화학도 이렇게 보시면 박스죠. 예.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플레이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박스권 플레이. 그럼 박스권은 우리가 좀 짧게 보면 어디 라인 22만 5천 원 라인 좀 더 길게 보면 20만 5천 원 작년 2월 달 저점 깨지면 그때 이제 그거 하는 전략으로. 예, LG화학 좀 보겠습니다. 어저께 6% 급등했죠. 그저께 4% 올랐죠. 이틀 동안 급등했으니까 좀 쉴 수는 있거든요. 좀 쉴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대표하는 화학주고 아시아를 또 대표하는 화학주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 플레이로 오늘 LG화학을 관심 있게 보자. 예. 그래서 이 박스권 플레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도 이 박스권 안에 있으면 잡아볼게요가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LG화학을 대형주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1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여러분들 영업이익 적자였죠. 예, 그다음에 12월 달 작년 4분기 적자. 그러니까 작년 1년 한 해 농사는 어떻게 5천억 적자예요. 근데 LG화학이 사실 돈 많이 벌 때는 물론 얘가 지금 별도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본업은. 예. 근데 본업 별도로 봤을 때 2021년에 3조 원 영업이익을 내던 애인데 22년 1조, 2023년 적자 전환, 작년에 조금 흑자 전환 됐어요. 근데 이게 IFRS 연결재무제표로 보면은 작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연결. 작년에 적자니까 올해 조금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생겨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인들로 LG화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주면 여러분들이 막 너무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형주가요 진짜 미쳐가지고 롯데케미칼이 막 반등 한번 나오면은 막 18% 20%씩 올라가니까 바닥권에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미국 열연 가격을 검색 한번 해보세요. 미국의 열연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의 이제 차광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같이 이제 연동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제차 이런 애들은 뭐 그렇게 같이 강하게 왜냐면 미국 진출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뭔가 되게 좀 강하게 연동되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네. 저희 가족분들 반도체 하나도 또 올라오네요. 우리 종목 탄력구 좀 붙네요, 그죠? 회원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조금 유튜브 방송은 좋아요, 좋은데 관심 종목만
시간을 한번 좀 내볼까 다음 주. 예. 아니 왜냐면 업종에서 이게 조금 탄력이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싼 종목을 그냥 이거는 그 싸다라는 게 말 그대로 밸류상 싼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내린 걸 싸다고 표현 안 하거든요. 밸류상 싼 게 있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많이 내리고. 근데 차트적으로 많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비싼데 차트적으로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차트적으로 탄력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구분이 돼야 돼요, 확실히. 그 두 가지는 구분하시면서 여러분도 보셔야 돼. 탄력이 좋은데 싸지 않으면 그게 언제 흐름이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명확하게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여러분들 LG화학. 다른 거 그냥 이유 너무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현재는 LG화학이 1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구나. 올해 1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구나. 이제 그걸로 일단 좀 보시고, 목표치는 글쎄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얼마만큼 힘이 좀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단 좀 박스권이니까 121선 20초면 6천 원, 2만 원이거든요. 그럼 2만 원이면 대략 한 7, 8% 정도 될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그 정도가 일단 1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치. 근데 그 이상 가능할지 여부는 시장의 어떤 색깔이 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장이 지금 무조건 반등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하락이 멈춘 겁니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장은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지금 18만 원짜리 있죠? 요 위치. 요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21선까지 건드려주면 국장도 지금 밀리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코스피가 여전히 좀 세요. 근데 웃긴 게 삼성전자는 강하고 하이닉스 강한데 다른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시장은 일단 색깔 자체가 코스피가 강해졌어. 그러니까 대형주는 여러분들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포트에는 넣어두셔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요게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이 넘어가서 2,700이 넘어갈지 말지. 왜냐면 2,640이잖아요, 이거. 그럼 전고점 라인까지만 가더라도 대형주가 조금 더 위에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2,700 돌파 유무와 전고점 터치 유무, 그거에 따라서 목표치를 어떻게 상향시킬 거냐 말 거냐와, 그다음에 그 반등 나올 때 탄력이 붙냐 마냐,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짧은 거는 일단 121선 27만 5천 원짜리,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면 30만 원. 그 이상은 일단 상황 봐가면서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종은 LG화학으로 여러분들 일단 좀 관심 있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아침에 힘이 좋았던 게 조금은 이제 좀 빠져 있네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시장. 그죠? 근데 코스닥은 여전히 좀 약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진짜 탄력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 좀 보면서 그거 하는 건데, 잠깐만. 시어소프트, 시어스 테크놀로지. 의류 AI에선 이런 것들이 빠르긴 하네.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차트긴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추천은 아니고 이거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스권 차트에 가장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고점 있는 거, 뚫릴 자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전고점이 또 아직 안 뚫렸죠. 근데 지금 얘 보시면 어때요? 박스권이죠. 자, 근데 박스권인데 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너덜너덜한 표현은 조금 이제 좀 속상하니까 그냥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수렴 패턴이 될지 아닐지 아직은 몰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 지금 고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지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점이 일정하죠. 그죠? 그러면 고점이 일정하고 저점도 아직 안 깼네. 그럼 얘는 강한 패턴이에요. 고점이 낮아지는데 고점이 일정이에요. 그럼 시장보다는 센 거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뚫릴 자리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박스권이고, 그 박스권인데 시장이 어떻게 빠질 때도 잘 버티는 거. 그런 차트들이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LG화학도 지금 보시면 딱 그거예요, 흐름이. 최근의 흐름이 딱 이제 그 모습이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까 샀다라고 지금 문자는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 갖고 10% 여러분들 수익 내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삼성전자는 지난번 요때, 그다음에 요때예요. 근데 최근에 매수한 이유 자체도 그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만 갖고 있었으면 사실 올해 1, 2월 달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 내용이 왜 나쁘지 않으니까, 위시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한 번 더 접고 간 거거든요, 이게. 접고 올라간다. 근데 시장보다 조금씩 에너지가 좋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뚫린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비교할 때 강하냐 그렇지 않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시장이 빠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이런 것도 좀 비슷하죠. 코어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고점 있죠. 고점 있죠. 아직은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뚫렸네. 그죠? 급등하고 오늘 뭐야 도치로 쉬는 날. 거래가 좀 말라 있지. 그럼 이런 것들도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좀 버티는 차트예요. 코어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살아 있는 차트. 그러니까 뚫릴 자리가 있다. 근데 얘가 뚫릴 자리가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박스잖아요, 그냥. 그죠? 왜 저점 일정하니까. 하나의 박스인데 고점이 어떻게 낮아지고 있죠. 근데 그 고점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패턴 자체는 이게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S는 아니죠.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 이것도 박스권이에요. 아까 풍산이랑 차트가 똑같아요. 크게 보시면. 그죠? 박스권인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등락이 좀 빨라진 거잖아, 이게. 얘 오늘 밀리니까 약하네 추세가 무너진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넓게. 이렇게 넓게 보시면 그냥 아직 박스권이네요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얘도 지금 LS M&M, 그러니까 지금 회장이 나와가지고 야 중복 상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중복 상장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어떤 답변을 해가지고 이미지 완전 깨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거 요때 이제 급락했지. 근데 지금 보시면 LS M&M이 우리나라 그 동이 구리잖아요. 구리 재련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 그러니까 구리 가격 상승 수혜주예요. 사실 LS M&M이. 그러니까 모멘텀으로만 보면 얘도 이제 살아 있는 거지. 그게. 물론 이제 회장이 멘트를 조금 이제 잘못해갖고 주주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언짢긴 하지만 그죠. 예.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차트들이 좋은 차트, 예, 강한 차트. 지금 보면은 뭐 휴재 같은 경우나. 근데 휴재를 이제 신고가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고점에 있는 게 장단점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참 매력적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그거지. SK 하이닉스. 이런 박스권은 무조건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넘어갈 자리가 하나 있죠. 박스권이 길죠. 상단까지 왔죠. 근데 업종 대장이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거 꼬꾸라질 것 같은데 미국의 AI 나스닥이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럼 하이닉스도 더 밀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하이닉스 매수가 두렵겠지. 그러니까 반도체 매수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반도체가 무서워지지 않겠어요? 왜? 항상 그 흐름대로만 움직였으니까. 근데 반도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스닥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보는 뷰는 무조건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DDR4, 5, 3 이런 것들이 왜 나옵니까? 전 세계 수요 증가인데 중국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죠. 근데 딥시크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는 건데 사실상 왜냐하면 GPU 첨단 반도체 진짜 비싼 거 하나, 그러니까 슈퍼카 하나가 있어. 근데 누군가 얼마 전에 그런 비유를 했어요. 페라리 타서 200km 내는 거랑 아니면은 그냥 아반떼 타서 200km 내는 거랑 소나타 타서 200km 내는 거랑 어떤 느낌이냐. 200km가 찍히는 건 똑같은데 누구는 여유가 있고 누구는 여유가 없다. 그 비유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딥시크 R1 이거를 이제 굴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최성능을 갖고 있는 엔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걸 합쳐버리면 이제 그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적은 뭔데? 동일한 속도를 낼 수 있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얘가 엔진이 힘들어 하든 말든 간에. 그럼 엔진이 힘들어 한다라는 관점은 페라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가뿐한 데가 되는 거지만 어찌 보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서 굉장히 RPM 써가면서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태면 그러니까 속도가 찍힌다면은 나는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 그런 수요가 많다는 거지. 지금 어디? 레거시 쪽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올라오는 거예요, 레거시가. 그러니까 레거시가 올라오니까 최근에 뭐 원액 QNC나 월덱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월덱스 왜? 뭐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아셔야 돼. 내용을 알고 나서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시면 매매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매매가 쉬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계좌 물려 있는 종목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아야 돼요. 그게 조금 자유로워야 돼 사실. 물려 있는 거 해결하려다 보면 스트레스 받지. 어떻게 하지? 이거 팔려 말아, 팔아 말아, 더 사라 말아. 근데 물려 있는 거 더 샀더니 더 빠지고 있고 지금 안 팔았더니 다시 내려가고 깨먹고 있고 약간 이러니까 계좌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린 종목에 대한 비율이 많으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여러분들 계좌 상승의 속도가 난다는 얘기지. 그죠?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야, 어쩜 내 얘기 같냐 이렇게. 딱 내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거 말고는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뻔하거든. 뻔한 내용, 뻔한 내용. 뻔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뭔가 주저하게 되잖아요. 왜? 물린 종목 나 손절 어떻게 하지? 손절할까 말까 약간 고민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목이 좋아요, 나빠요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거부터 해결돼야 여러분들 이게 순조롭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거 안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 그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네, 시장. 올라와야죠, 사실. 오늘 점심 뭐 드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식사 뭐 하세요? 점심 시간 이제 시간이 또 다 됐는데 몇 시야? 아직 시간 좀 남긴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질문사항.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거 중요한 내용들은 다 그러니까 완벽히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왜 시간이 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아, 요거 이야기 드려야겠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남겨놓으세요. 요거 한번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텔레그램 여러분들 구독 신청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봐봐요. 이런 것들 있죠. 제인슨 왕이 삼성전자 최고 친필 사인을 해놨다는데 여기다가 근데 이제 HBM이 아니라 이 제품이었다라는 게 GDDR5 GDDR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게임에 이제 쓰이는 이제 그런 디램인데 GDDR7 우리가 이제 LPDDR이라는 게 있어요. 로우 파워 DDR. 근데 DDR은 말 그대로 뭐냐면 디램 만드는 데서는 대부분 다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요 관련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런 거 찾아보는 게 어떻게 공부죠. 그죠? 예. 네,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내용들 제가 이제 올려드리긴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지. 정부 중국이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범 사업을 3분기 시행한다. 근데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성형 관광 여러분들 많이 해요. 성형 관광 많이 하신다 그러. 예. 그러면 또 이래서 뷰티나 이런 것들이 수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화장품도 살짝은 좀 들어올 수 있겠지. 뭐 옛날 같이 뭐 화장품은 뭐 중국에 있다고 뭐 우리가 뭐 판매를 못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저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저런 부분들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체크하시면 되고 최근에 뭐 반도체 가격 인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쇼티지 나가지고 상품 가격 인상되는 게 가장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라면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건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요게 좀 중요한데요. 미국 무역대표부 공청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요거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나올 이야기는 해운 그러니까 특히 중국 선박에 대해서 선박이 항구에 도착할 때 선박 수수료를 부과할 거냐. 그거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거 나올 거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한 조치 이런 것들. 그래서 선박 수수료가 막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거면 도움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비용 자체가 운임 지수 자체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월요일 날 우리가 좀 체크하셔야 되고,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방안 25, 26인데 요것도 지금 관련주 보시면 여러분들 뭐 휴스트 넥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휴스트 넥스트. 오늘은 약하긴 한데요. 한 번쯤은 그래도 화요일부터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다음에 LKKM 이것도 반도체 소재단인데 보유해서 해제가 화요일날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거기 있고, 요거는 이제 반도체가 가면 나중에도 뒤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뒤따라가니까 뭐가 요거 지나고 나서 아니면 월요일부터 바닥을 잡게 되면 요거 이제 이슈 제거돼서 반도체 흐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는 당연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26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정치 이슈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좀 몰려 있어요, 사실. 근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월요일 날 발표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요 결과 가 나와야 되는데 1심이 여러분들 1년 나왔죠. 그래서 요게 이제 2심도 과연 어떨 거냐. 요번에도 만약에 위법하게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 10년 그게 이제 제한 조치가 또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좀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 요인, 우려감 요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정치 이슈는 시장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해운주 쪽이 약간 기대감이 생길 요인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좀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기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반도체가 세면 얘도 결국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체크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너무 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메타버스는 그것 때문에 조금 내려온 거예요. 그거 뭐야, 비전 프로 애플 거 있잖아요. 그거 망했잖아요, 비전 프로가. 그래서 망해서.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지금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해갖고 메타,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헤드셋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비전 프로가 모멘텀을 뭔가 실어줬지만 그게 일단 좀 망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2차 전지는 사실 어렵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2차 전지를 아직까지는 분석을 많이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2차 전지를 제 입장에서는 안 사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밀려 있고 사실상 기대감 요인들은 좀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뭐 로봇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실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전기차 판매량이 좋고, 미국도 전기차 판매나 이런 것들, 물론 테슬라가 좀 내려오죠. 근데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가 되는데 테슬라 비중은 낮아져. 이것도 근데 사실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게 꼭 전기차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판매량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워낙 독보적이라 핸드폰 하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핸드폰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바뀌니까. 옛날 같은 경우 한 몇 년, 5년 전이나 그 이상에는 요 핸드폰 하나 들어가는 수량이 5,000개. 그러니까 핸드폰 5,000개 팔에 전기차 한 대 분량이었다고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큰 쪽은 전기차니까 그 수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한 성장성.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상품 가격은 일단 안 올라요. 근데 이제 기대감 요인은 전고체가 빨리 부각이 좀 된 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회복될 수 있는 그림이긴 하겠죠. 오늘도 일단 꼬리는 생기니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그죠? 근데 이거를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사실. 내가 단기로 볼 거냐, 매집을 해서 끌고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예.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매매했던 건 이두 스페셜티 케미칼이에요. 왜? 우리가 꿈의 기판은 뭔데? 전고체가 아니라 꿈의 기판, 유리기판. 꿈의 배터리는 뭔데? 전고체 배터리. 왜? 불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27년도에 뭐 삼성 SDI가 한다고 그래갖고 울산에 무슨 파일럿 라인 증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완전 상용화는 2030년 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 전에 일반적인 어떤 배터리가 또 많이 팔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전기차 또 판매량이 증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어느 정도 그러면 바닥을 좀 잡아주고 다른 뭐 로봇이라든지 그 이외에 대한 수요가 올라와 주면 야 그래도 업황이 조금 턴어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은 반등할 수 있거든. 그래서 위치가 너무 나쁘다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예요. 예, 이거를 길게 볼 거냐 단기로 볼 거냐 스윙으로 볼 거냐 그 선택의 어떤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안 봐도 다른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안 봐요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요것만 얼마 전에 먹었죠. 요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자 드렸던 거. 왜냐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시면 5에서 10% 사세요. 전고체 배터리 대장입니다. 언제 1월 중순에 2월 초에 1월 중순 2월 초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사세요라는 문자 드렸거든요. 2월 초 1월 중순 요 자리죠 딱. 그러고 나서 급등. 그래서 우리가 이거 30% 20% 정도 수익 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싹 파니까 좀 더 가긴 했는데 이내 다시 내려오잖아요. 예. 2차전지도 우리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사업 보고서 안에 감사 보고서 들어가야 되니까 사업 보고서가 그거 끝나고 그러니까 결산 월 끝나고 90일 이내 사업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력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뭐 딥하게 들어가서 그걸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어떤 매매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 거냐인데 일단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의 어떤 그 공장들을 많이 짓게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추구하는 게 그거죠. 일자리 만들어라. 왜? 관세 부과되지 않으려면 일자리 만들어라. 그럼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거기서 생산 단가가 어떤지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러면 미국 현지에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이 되면 미국이 당연히 전력 인프라 수요는 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최근에는 부각이 되는 게 AI 쪽이잖아요. AI가 쓰는 전기가 많이 쓰니까 발전소 더 짓고 전력 인프라 어떻게 충원해라. 그죠? 그게 지금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거 말고도 지금은 전력 인프라가 꼭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닌데 노후화된 설비. 40년이나 그 이상 된 어떤 설비들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교체해라.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이든 때문에부터 넘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 특히 뭐 변압기나 이런 쪽 점유율이 또 안 높아요. 2%가 5% 됐는데 100% 올라도 지금의 어떤 그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구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주식의 흐름상으로 보면 엔비디아나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못 가면은 같이 연동돼서 안 가게 돼요.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약간 좀 충돌하죠. 그러니까 꼭 반도체 때문만 수익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주가의 흐름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국 진출한 현대일렉트릭이나 산일전기나 아니면 뭐 일진, 뭐 효성, LS일렉 뭐 이런 것들이 다 탄력은 좋은데 최근에 상황이 안 좋은 게 LS일렉 같은 경우도 이미지 좀 많이 깨먹어서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전력 인프라는 좀 관찰을 계속 좀 하고 있긴 한데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충돌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2분기는 여러분들 큰 그림에서는 잘 넘기셔야 돼요. 관세가 4월에 부과되면 2분기 실적이 무조건 좋아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분기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가 4월에 부과가 되면 전 세계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은 모르겠죠. 좋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나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나오고 나서 그 하반기가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관세 부과됐는데 야 뭐 별거 없네. 관세 무서운 줄 알았더니 안 무섭네라는 게 발생이 되면 그때 폭등이지. 예. 그래서 2분기는 무조건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한 해 농사를 짓는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베팅을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샀다 팔았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2분기나 1분기 실적 확인하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뵙도록 하고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